자아 존재의 소멸, 한 세계의 종말에 대하여. 내가 사라진다면 세상도 사라진다. 그 명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적이 있는가? 사람은 죽음을 안다. 그러나 알지 못한다. 머리로는 알되 몸으로는 모른다. 논리적으로는 수긍하되 감각으로는 거부한다. 이 이상한 분열 속에서 인간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죽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이 자신에게 닥칠 때까지는 마치 남의 일처럼 대한다. 마치 죽음이란 타인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인 것처럼, 혹은 아직은 먼 훗날의 일인 것처럼. 건강을 잃기 전에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격언이 있다. 이 말은 진부하다. 너무 자주 들어서 너무 쉽게 말해져서 진부해졌다. 그러나 진부함은 거짓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진부한 말들은 대개 인류가 수천 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경험한 진실들이다. 너무 많이 경험되어 결국 말이 되었고, 너무 많이 말해져 결국 진부해진 것들. 그러니 진부함이란 어떤 의미에서 가장 깊은 진실의 표지인지도 모른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더 이상 듣지 않는 것이 문제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또 가장 애써 외면하고 있는 질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각자의 존재가 끝난다는 것, 한 세계가 완전히 소멸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라진다면 세상도 사라진다. 이 문장 혹시 그냥 철학적인 말장난이 아니라 정말 당신 자신의 개인적인 현실로서 온몸으로 한번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서 말하는 세계는요, 저 바깥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물리적인 현실? 그런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 각자의 감각, 경험, 기억, 감정으로 만들어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바로 나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죽음은 그냥 한 사람이 사라지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건 당신만이 알고 있던 그 햇빛의 각도, 당신만이 기억하는 그 계절의 냄새, 당신만의 기쁨과 슬픔을 전부 담고 있던 하나의 완전한 우주가 소멸하는 것과 같아요. 그 누구도 다시는 방문할 수 없는 그런 우주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사실이 이렇게나 명백하고 근본적인 진실이라면 도대체 왜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걸까요? 이게 참 미스터리죠. 우리는 죽음을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가슴으로는, 몸으로는 와닿지가 않아요. 이 이상하고도 깊은 분리, 이건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분석 자료에서는 이 미스터리를 세 개의 아주 견고한 심리적인 벽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현재 중심적 뇌입니다. 우리 뇌는요, 먼 미래의 추상적인 위협보다는 당장 눈앞의 보상이나 위험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었거든요. 두 번째 벽은 경험 불가능성이에요. 죽음은 우리가 직접 겪어보고 아, 이렇더라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 자체가 가진 강력한 자기 긍정의 힘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본능적으로 소멸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이 복잡한 문제를 한 번에 딱 이해하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말하는 전경과 배경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걸 잊고 사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우리 의식은 항상 전경과 배경으로 나뉘어 있어요. 우리는 갑자기 머리가 아프거나 급한 이메일이 온 것처럼 눈앞에 닥친 문제, 즉 전경에는 바로 주목을 하죠. 하지만 늘 그 자리에 있는 건강한 호흡, 쉬지 않는 심장박동,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자체는 배경으로 물러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배경의 비극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서야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 배경이 사실은 모든 걸 지탱하던 전부였다는 걸,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는 걸 아주 고통스럽게 말이죠. 그렇다면 이 알과 느낌 사이에 깊은 간극을 어떻게 하면 메울 수 있을까요? 이제 이론에서 벗어나서 보이지 않던 그 배경을 다시 우리 삶의 중심으로 불러오기 위한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세 가지 연습을 제안하고 있어요. 첫째, 다른 사람의 죽음을 피하지 않고 그 삶의 유한함을 충분히 느끼는 겁니다. 둘째, 지금 마시는 커피의 온도나 하늘의 색처럼 현재의 감각에 의식적으로 머무는 연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역설적이지만 강력한 방법인데요. 바로 이 세상에 내가 없는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이 어려운 생각 실험을 해볼까요?
당신의 방, 당신이 쓰던 물건들, 당신이 좋아하던 창밖 풍경은 그대로인데 당신만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상상을 조금 더 구체적인 공간으로 가져와 볼게요. 늘 앉던 식탁의 그 자리가 비어있는 모습, 그리고 남은 가족들의 모습을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제 상상의 범위를 가장 넓게 한번 확장해 봅시다. 내가 그토록 걱정하던 일들이 내 걱정 없이 계속되고,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나 없이도 웃고 이야기하는 세상. 그 세상은 당신 없이도 계속됩니다. 아마 이 상상이 조금은 불편하고 어쩌면 두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연습의 진짜 목적은 절망이 아닙니다. 바로 그 없음을 상상함으로써 지금 여기에 있음의 가치를, 이 순간의 기적을 가장 선명하게 비추는 것, 바로 그것이 목적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놀라운 역설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끝을 똑바로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의 삶을 가장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라는 사실이죠.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했듯이 죽음을 직시한다는 건 병적으로 죽음에 집착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그냥 세상이 정해준 대로 남들이 사는 대로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삶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나 자신의 진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가장 근본적인 철학적 열쇠인 셈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바로 그 사실이 지금 이 순간을 더없이 소중하게 만드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만약 해변에 모래알이 무한하다면 그 모래알 하나는 아무 가치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모든 순간이 보석처럼 빛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늘 당연하게 여겼던 살아있음이라는 이 거대한 배경을 삶의 한가운데, 즉 전경으로 계속해서 가져와야만 해요. 그 기적 같은 선물을 매일 아침 새롭게 인식하고 똑바로 바라봐야 하는 거죠.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끝날 것을 알기 때문에 용기 내서 시작하는 것. 이 모순이야말로 어쩌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어렵고도 아름다운 조건이 아닐까요? 소멸을 아는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온 마음으로 선택하는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계의 종말을 미리 상상하고 인식하는 것은 절망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무게와 가치를 되찾는 일입니다.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유한함이 바탕이 될 때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해지며 끝날 것임을 알면서도 시작하고 사라질 것임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모순이야말로 인간 삶의 핵심입니다. 종말을 직시하는 존재만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적인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